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8일 뉴스 속보로 알려지기 시작한 정찬민 의원의 징역 7년 확정 기사들.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 기사는 모렴치하며 몰상식한 부패한 정치인을 향한 단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참 이상했는데요. 정작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찬민 의원은 국힘당 소속의 국회의원인데요.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찾아봐야 그가 국힘당 소속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당 의원의 비리가 밝혀지고 실형이 선고됐다면 그냥 정치인, 국회의원이라고 보도했을까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면 난리 법석이 났을 텐데요. 이런 게 편파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국힘당 정찬민 의원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김성교 의원도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하영재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국힘당은 돈봉투 문제로 몇 달 새 의석이 4석이나 줄어 이제 111석이 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의원, 공천거래 의혹 태영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연아 전 의원 등은 기소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대법원 일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힘당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제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는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에서 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진의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 총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런 자가 국힘당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어디 정 의원뿐만이었을까요? 집권여당에서 줄줄이 터져나오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언론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기만 한데요. 이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언론들은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힘당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은 별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대상이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보도의 가치를 극과 극으로 차별하는 행태가 일상화됐기 때문인데요. 언론들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향한 빨아주기가 이런 결과로 나온 거죠. 앞으로 3년 7개월 남았습니다. 역사는 이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과 몰상식, 불의와 불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선택적 수사와 기소에 이어 이번에는 선택적 사명과 복권이 윤석열 정부의 무법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당시 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첫째, 건설업자나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골프 접대를 받고 둘째,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대검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셋째, 건설업자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고 넷째, 본인 스스로도 청와대 특감반에 가기 위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또한 본인의 업무인 감찰 일을 하면서 과기부에 셀프 채용을 청탁한 일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자리에 직접 지원까지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무시한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이 중대 사건 역시 대검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내부 고발자의 실상은 대검의 감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에 따르면 부패한 공무원에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특감반의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 결과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하였다.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자임이 확실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일부 공개한 부분이 수사로 이어진 것도 있다는 정상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즉 법무부가 사면에 고려했다는 일부 사건 유죄 재판이라는 사유는 이미 양형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짜맞추기식 궁색한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가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본인을 중징계로 해임시키고 공직범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대통령은 찬양하고 사법부는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정의, 반공정, 반법치주의 무도함에 맞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석 달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격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여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면 직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김 전 구청장은 사흘 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는데요. 아주 대놓고 작당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의 빠른 행보에 국힘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지도부는 아직 공식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요.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답을 피했는데요.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 방침이 우세했는데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 사면은 물론 복권 조치까지 곧바로 단행하자 내부 기류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나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를 한 건데 구청장직을 잃은 건 가혹하다는 언론의 얘기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의중이 즉각적인 재공천에 실린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사면 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곧바로 보궐선거에 공천까지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천하람 국힘당 순천갑 당협의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법치를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 보수정당의 태도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설마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며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면 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야당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사면한 거라면 애초에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무공천할 이유도 없으니 공천하고 성적표를 받아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는 오만과 독선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내년 총선에 심판해야 합니다.